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지만 저희를 축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레즈비언 파워. 레지 파워.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도 Samantha is back입니다. 박수. 시카고에는 여름이 와서 옷이 오늘 많이 밝죠? 뭐예요? 뭘 입으신 거예요? 뭐 옷을 입으신 거죠? 옷을. 옷을 옷 입었어요, 오늘? 입은 거 맞죠? 오늘 영상 주제가 조금 살짝 무거워서 저한테는 뭐 그닥 생각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금이라도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결혼한 걸 부모님께서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걸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제 마음이 편하냐고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가끔씩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그 애나랑 2016년에 16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때 당시 결혼을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이것을 한국 부모님께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컸지만 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커밍아웃 비디오를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게 올라간 지 좀 오래됐거든요. 혹시 안 보셨다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있어요. 그 비디오를 보면 제 부모님 그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처 주는 크게 아주 정말 심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커밍아웃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을 다 할 때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커밍아웃을 할 때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이 커밍아웃을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그 믿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했을 때 저는 어머니를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제가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좋지도 썩 좋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한 번 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갑자기 생각을 해야 돼서 2019년 그다음에 2016년 2016년 초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7년이란 기간이 두 사이 공백기가 첫 번째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랑 좀 길었잖아요. 7년이 지났는데 또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잘 이해를 못하면은 왜냐면 전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7년이라는 시간이나 흘렀는데 또 한 번 얘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부모님이라면 제가 그때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또 커밍아웃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자 해도 문제였고 안 해도 문제였어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저는 감당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이 날에 이 결혼 준비 과정은 설레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힘들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기적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건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날이고 이건 it's my day. 약간 it's my day, it's our day. 나와 애나의 날이야. 그 누구도 이 날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느껴야 할 이 행복한 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일단 그날은 행복하고 보자.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전 결혼식 날 당일날 되게 마음이 무거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고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결혼식 날 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못된 딸이죠. 못된 딸이죠. 한국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못된 딸인데 그게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주변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지만 저희를 축하해주고 저희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같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그날 그래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질문을 받으면 결혼한 거 부모님이 아시냐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안 무거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거 어떻게 안 무거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 후회를 하지 않아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충분히 사랑을 느꼈고, 그 선택 후회는 안 합니다. 일단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커밍 아웃 하는 게 얼마나 서구화된 컨셉인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커밍 아웃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한 번의 이벤트, 그냥 한 번만 커밍아웃 하면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아 나는 퀴어야 라고 말한다 뭐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지스카 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커밍아웃 해야 돼 라고 말했었잖아요. 밥 먹다가도 커밍아웃 하고 또 언제 커밍아웃 한다고 밥 하셨죠? 먹다가, 밥 먹다가 커밍아웃 하고 뭐 솔직히 슈퍼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갑자기 커밍아웃 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그냥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명에게 우리의 키어니스를 말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키어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커밍아웃이 아니라 커밍인, 내링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퀴어야. 음, 그리고 나는 내가 결정을 할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이 소중한 이 아이덴티티를 알게 할지. 왜냐면 그때 저희 맨 처음에 찍었던 유튜브에서도 말을 했듯이 저는 지스카님이 저한테 커밍 아웃을 해줬을 때 사실 저의 느낌은 제가 지스카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지스카님의 삶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지스카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을 했고 저라는 사람에게 나의 지스카님의 큐어니스를 밝혀준 거잖아요.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커밍 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밍 인, 레링 인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좀 믿는 사람들을 내 인생에 선택을 해서 들여놓는 작업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초sen 패밀리, 내가 선택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음, 커밍인이라는 작업을 해보지 않았기, 과정을 거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만약 내가 정말 지스카님을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지스카님한테 파워가 있고 지스카님한테 있어서 소중한 이 아이덴티티를 누구에게 밝히고 누구와 공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내 인생에 들여놓을지에 대한 권리와 파워는 지스카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셉해주는 거는 나중에 문제인 것 음, 같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파워를 주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레즈비언 파워, 레즈비언 파워. 레즈 파워. 정말 공감했어요, 방금, 레링인. 제가 어쨌든 우리 아무한테나 말을 안 하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면 좋겠고 살면서 힘든 것들을 겪지 않고 행복한 것들만 많이 겪었으면 좋겠는데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내 아이가 선택한 이 삶이 너무 많은 장애물들로 가득 찰 텐데 그거를 보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으실까. 하지만 부모님께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행복한 감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맞죠? 실망이라는 것도 겪어봐야 되고 노여움도 겪어봐야 되고 슬픔도 겪어봐야 되고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도 당해봐야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항상 행복한 모습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면은 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을 하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결혼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 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이 초스 여러분들의 초승 패밀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해도 다 하나씩 속에 마음 아픈 거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불편한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제가 부모님한테 결혼 사실을 안 알렸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고 우울하게 살고 있지 않고 왜냐면 어차피 내 인생인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깝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아낀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나한테 중심을 두고요. 항상 사만타가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중심을 둬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것만 아니면 그래서 마음 아픈 거 하나쯤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피가 섞인 가족이 꼭 가족이 아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은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과 자식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에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나한테 파지티브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두고 초슨 패밀리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요. 지스카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커밍아웃 하는 거, 커밍인 하는 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걸렸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나 오늘 커밍인 할 거야. 나 오늘 레링인 할 거야 하지 않았잖아요. 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익스플로어를 해봤고 탐험을 해봤고 그쵸? 그리고 결정을 하신 건데 부모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모습을 나는 찾았다, 그리고 그걸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조금 스페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서로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사실은 부모님께서 내년에 런던에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얘기를 할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게 있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한국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제가 저한테 참 놀란 거는 실망이라는 감정을 정말 늦게 배웠어요. 저는 실망이라는 감정은 주어서도 안 되는 감정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실망을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 그것도 음, 부모님이라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저한테 실망을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해줬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만 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음, 그러다가 아마 한 5년 전이었나?
실망이라는 감정이 너무나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실망이라는 것도 해봐야 나한테 있어서 어떤 게 부족한 건지를 알 수 있고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커밍인을 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항상 그 실망이라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겪어봐야 하는 감정이고 주어도 되는 감정이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감정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 맨날 실망시키잖아요, 애나. 그러니까 실망을 함으로써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거고 서로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지 않았나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때가 있을 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그때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같아요. 셀프 리플렉션을 해보게 된다. 내 네. 스스로에서 돌아보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아니 어떻게 실패 안 하고 후회 안 하고 실수 안 네.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한국에서의 그 사회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는. 실망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감정이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다는 거는 그 아이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사회.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굳이 아웃할 필요 없다. 당신에게 파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맞아요. 당신에게 결정권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내 소중한 이 아이덴티티를 쉐어할지,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믿고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까요, 그럼? 여러분 사만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만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여러분들의 삶에 내리민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너무 스윗하다. Thanks for 그러니까요, 사만타 선택받은 자, yes. 선택받은 자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들, 우리 레즈들, 우리들이 좀 이렇게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초대해 주세요 또. 그럴게요. 사만타님 오늘 시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이. 빠이.